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을 모시고 그 산업에 대한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시장과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네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좀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 리포트에서 네이버의 올해 성장을 상반기는 커머스 AI, 그리고 하반기는 두나무 이렇게 나누어서 봐주셨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신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를 투자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실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워낙 주도주들 강세가 이제 심한 가운데서 AI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왜 네이버 카카오만 이렇게 안 가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수 있는데, 우선 네이버 카카오가 결국엔 핵심적으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거는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AI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사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AI 서비스를 이제 준비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좀 이익률 성장에 좀 많은 치중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아무래도 성장주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좀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결국엔 이 성장성을 어떻게 숙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가 AI 서비스이고, 그 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와 커머스 영역의 사업 실적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봤고, 하반기에는 올해 중순에 있는 이 두나무와의 합병 이제 주주총회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그런 두나무 관련된 이슈로 모멘텀을 쭉쭉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그 커머스 광고 성장률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검색 광고랑 비교했을 때 커머스 광고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가지요?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물리적인 지면 자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네이버 앱도 개편이 되면서 네. 플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커머스 지면이 한 칸이 늘어난 게 네,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별도 앱도 출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도 앱에 들어가는 광고들이 이제 지면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첫 번째가 물리적인 지면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커머스 쪽에서의 많은 이제 이익이 많이 나면서 많은 광고주들이 커머스 광고를 많이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커머스 플러스 스토어를 중심으로 이제 커머스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커머스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집행하면서 전체 광고에서 커머스 광고가 굉장히 이제 요즘 말로 캐리하는 그런 상황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커머스를 구독을 하면 네. 또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OTT도 보게 해주고, 뭐 맞습니다. 웹툰도 뭐 무료로 보게 해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실구매로 이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AI랑 결합된 이런 기능 등이 실제 구매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게 딱 잘라서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AI가 적용이 되면서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준다거나 광고 네. 쪽에서도 맞춤형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춤형 광고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샀다 안 샀다를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효과 자체는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성장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게 얼마만큼 딱 퍼센테이지로 재단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글로벌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AI 서비스들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런 맞춤형 AI 서비스들도 같이 성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업 성과로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결국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는 AI 서비스들이 기존의 자사의 광고 매출이라든지 커머스 매출 부분에 상당 부분 성장에는 기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말에 또 쿠팡 사태가 저희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쿠팡 사태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팡에서 이탈된 그런 구독자들이 네이버로 좀 이동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네이버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 하면은 함께 이야기되는 게 카카오입니다. 두 회사의 AI 전략이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두 회사 AI 전략을 말씀을 네. 드리기 위해서는 사업 전략이 좀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돼요. 네. 네이버는 굉장히 큰 사업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가 광고와 커머스를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카카오톡의 광고나 선물하기 영역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플랫폼 내에 있는 카카오라고 하는 그룹 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가 계속해서 플랫폼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시되는 AI 서비스들도 플랫폼 내에 있는 서비스들을 얼마만큼 잘 결합을 시켜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AI 서비스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송금하기라든지 아니면 택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예약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AI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카카오라고 하는 그룹 내 플랫폼 내에 있는 유저 트래픽이 높아지고 그 외에 부가적인 수익들도 같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꿈꾸고 있는 것이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는 좀 사업적인 방향성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서비스의 접근성, 뭐 거래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AI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간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을 얼마만큼 이용자가 네. 더 많이 찾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네. 주가가 못 갔다라는 거는 이용자가 생각보다 AI 서비스들을 많이 안 찾았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향후에 이런 AI 서비스들의 성과를 보실 때는 실제로 주변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이거를 많이 쓰나라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모델 성능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모델 성능보다 연결이 더 중요한 거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모델 지금까지 연결을 많이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네. 성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등한시됐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성능은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부가적으로. 네, 그런데 연결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네. 강조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의 이제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면 성능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좋은 그러니까 24년도 한 중반, 24년도까지만 해도 네.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캐스터분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네.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쓰면 어떤 생각이 네. 처음 드냐면 다 좋아요. 다 대답도 잘해주고 다 이제 대답 성능도 뛰어나고 그런데 네. 이제 달라지는 점은 이용자에게 어떤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만드시는 분은 어떤 모델을 선호하고 아니면 뭐 리서치를 많이 하는 영역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을 선호하고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용자 특색에 맞는 서비스와 연결성이 맞는 서비스가 얼마만큼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가 최근에는 좀 많이 중요한 하드로 오르다 보니까 서비스 모델 퀄리티 자체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당연히 좋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다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특색이 있는 강점을 찾는 게 중요해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도 시장이 12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시장에 좀 소외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가 AI 모델을 선발하는 그런 데서 좀 포기를 한다라는 다른 루트를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AI 성장을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러한 좀 의구심까지 더해지고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AI 성장을 포기한다라고 보는 거는 좀 네. 해석이 좀 과대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탈락했다라고 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 개발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결국엔 AI 사업의 주도권을 전 세계 이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외사에 있는 모델들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토종 모델을 개발하자라고 네. 하는 차원이 국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번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해서 여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 게 이번 프로젝트였는데 아쉽게도 네이버랑 카카오가 떨어진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다른
그 국내에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아무래도 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없어진 측면에서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는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었으나 어쨌든 떨어진 것은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AI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사업적 방향성이 AI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더 사업적으로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 방향성이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좀 떨어진 부분은 확실히 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이러한 의구심이 나올 만한 그런 반응들인데 아직은 AI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얘기하면요. 두나무 관련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두나무 쪽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합병이 진행된다면 네이버의 실적이라든가 밸류 측면에서 레벨업이 가능해질까요? 방금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두나무와의 합병이 이제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제 기업 결합하는 과정에서 네. 이익이 굉장히 큰 레벨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10배 넘게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이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재무적인 성과가 반영되는 게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이라든지 연결 매출액뿐만 아니라 연결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분율이 조금 희석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기준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업적 시너지 효과일 것 같아요. 결국 지난해 아직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해에는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입법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많은 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법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도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상자산의 업비트라는 굉장히 큰 가상자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와 파이낸셜, 특히 페이 시장을 굉장히 꽉 잡고 있는 네이버 간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는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하반기 밸류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두나무 합병이라든가 이런 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네이버의 주가의 레벨업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네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장 대비 덜 올랐으니까 좀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켜볼 때 지표를 좀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분석하는 저도 네. 되게 어려운 게 어떤 지표를 보고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네이버 카카오의 좀 가장 큰 특징이 사업 부문이 다양하고 사업 부문별로 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카카오는 더더욱 그런데 네.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광고 경기 전망 지수라든지 아니면 국내 온라인 커머스 거래액 같은 이런 지표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업이 다각화되고 성장성에 대한 이제 좀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불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과거와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런 지표보다는 좀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 중에 하나는 AI 서비스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영위가 될 것이고 어떤 시점에 출시가 될 것이고 출시 전 기대감은 있는지 출시 이후에 실제로 주변이나 써봤을 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지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 어떻게 지금 국내에서 좀 형성이 될 것인지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거든요. 네카오 지금 담아도 될까요? 따라갈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지수를? 지금 지수를 따라잡기는 네. 객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들의 강세가 워낙 강하고 이 주도주들의 강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미리 기대감에 사놓는 플레이보다는 실제로 모멘텀이 이제 나왔을 때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나서 들어가셔도 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의윤 연구원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직 시장을 따라잡기에는 무언가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이버 카카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